지난해 취객에게 수차례 폭행당해 순직한 고 강현희 소방경 사건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이후 소방관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이어졌습니다. 풍요로운 현대사회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아직 많습니다. 농업과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나눔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담배 피우는 청소년을 훈계했다가 보복성 괴롭힘을 당한 30대의 사연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해당 청소년들의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검찰이 피해자 지원은 물론 필요하면 가해 청소년에 대한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소방공무원들이 있습니다. 화재나 각종 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에 몸을 던지는 소방관들이 내년부터는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고정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불이 나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소방관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있지만 늘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국 소방공무원의 약 99%가 지방직이어서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건비를 감당하기란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남에 필요한 소방공무원은 5,041명. 하지만 소방관의 수는 3,500여 명으로 소방관 한 명당 전남도민 540명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시정입니다. 저희는 지방직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좀 다릅니다. 국가직은 국가 예산을 가지고 하시는 데고 저희는 여기 도에서 운영하는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인력 부족으로 경무에 시달리는 지역 소방관들에게 최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방직 소방공무원들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이 가져오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정부의 예산 지원. 20%에 그쳤던 소방안전 교부세가 45%까지 늘어나면 불균형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정부의 예산 지원 폭이 커지면서 전남에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오는 2022년까지 소방관 1,600여 명이 새로 배치되고 소방서가 없는 지역에도 소방서가 신설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남의 소방서는 모두 16곳. 앞으로는 장흥과 완도, 신안, 진도, 구례와 곡성까지 소방서가 생겨 골든타임 사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 도와 같이 도서 지역이 많고 권역이 넓은 지역에 인력과 장비를 보강할 수 있어 소방 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소방청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은 하위 법령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지난해 취객에게 수차례 폭행당해 순직한 고 강현희 소방경 사건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이후 소방관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법안만 9개가 넘지만 정작 국회를 통과해 제정된 건 단 한 건도 없는데요. 폭력의 무방비로 노출된 소방관들의 현실을 이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4월 익산시 소방공무원 고 강현희 소방경은 술에 취한 구급 환자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후 심한 어지러움증과 두통으로 병원 치료를 받던 가운데 의식을 잃고 한 달 뒤 숨을 거뒀습니다. 소방관을 상대로 한 폭행은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소방청 자료를 살펴보면 2014년 소방공무원 148명이 폭행 피해를 당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가장 많은 인원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력의 무방비로 노출된 소방공무원은 지난 5년 동안 1,000명에 이릅니다. 시 도별로 살펴보면 출동이 많은 서울이 2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과 전북도 24건과 21건이 발생해 적지 않은 소방관들이 폭행 피해를 당했습니다. 소방공무원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관에 대한 폭력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 수준은 낮은 상태입니다. 가해자 조치 결과를 살펴보면 76% 이상의 사건이 벌금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속은 단 51건으로 5.5%에 불과합니다. 고 강연희 소방관 사고 이후 소방관 보호 관련 법안이 9개나 발의됐지만 한 건도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소방 공무원이 폭행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건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그냥 폭언을 하시거나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저희가 그냥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난처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소방관에 대한 폭언과 폭력은 늘어가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소방관들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폭언과 폭력을 견뎌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낮은 처우가 알려지면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처우 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습니다. 많은 분들의 바람처럼 내년 4월부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지 여론은 지금에서 알아봅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진작에 됐던 거라고 생각하고 소방관들한테는 훨씬 더 나은 근무 환경이 앞으로도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금전적인 지원과 근무지 환경에 대한 개선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면 좋겠어요. 세금 많이 낼게요. 소방관은 우리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지켜주고 구해주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번 국가직에서 아주 기분이 좋고요. 좀 더 상응하는 지원이 좀 끊기지 않길 바랍니다. 다른 공무원들보다는 솔직히 위험 부담도 크고 솔직히 목숨을 내걸고 솔직히 시민들을 지키는 직종이잖아요. 국가직이 된다라는 그 기사를 보고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내 일처럼 기뻐하는 분위기입니다. 인력도 더 충원되고 처우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과연 시민들은 이 소방공무원들에게 어떤 추가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할까요? 복지가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옷 같은 거를 좀 더 최신으로 해가지고 불에 위험하지 않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휴가를 좀 더 많이 주고 좀 더 불에 약하지 않은 불에 강한 옷을 공짜로 나눠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 다른 데다 쓰는 돈보다도 그 사람들한테 좀 복지 같은 거나 장비 같은 거나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 일하면서 그 생명의 위협을 안 느끼고 할 수 있게끔 해준 것이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재 있을 때 사고 나시면 이렇게 병원비도 지원해주고 밥을 잘 못 드시잖아요. 이러면은 그런 걸 지원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1년 365일 24시간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 소방공무원들. 이들의 안전도 체계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지속적인 관심이 더해져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65살 여성 A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전 2시경 남원시 한 원룸에서 동거남 51살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당시 술과 종교 문제로 B씨와 심하게 다툰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A씨는 법정에서 술에 취해 원룸에 들어갔을 때 B씨는 이미 숨져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A씨 외에 원룸을 드나든 사람이 없다는 점, A씨의 진술 번복 등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담배 피우는 청소년을 훈계했다가 보복성 괴롭힘을 당한 30대의 사연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해당 청소년들의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데요. 검찰이 피해자 지원은 물론 필요하면 가해 청소년에 대한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지검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심리치료 지원이나 치료비 지원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형사조정 등 절차를 통해 가해 학생들로부터 충분한 사과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을 피해자와 상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교생들의 재발 방지 다짐을 지키지 않거나 보복성 추가 범행이 확인되면 강력히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풍요로운 현대사회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아직 많습니다. 농업과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나눔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김남우 기자가 유재도 전북농협본부장을 찾아 사회공헌 활동 의미와 또 앞으로의 과제를 들어봤습니다. 나눔 문화의 상징인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화를 확산하고 농촌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농협전북본부 유재도 본부장에게 노블사회공헌봉사단 사업 내용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협동조합, 그러니까 농협은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 그 원칙 중에서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라는 원칙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역 사회에 우리가 기여를 갖다 하고 그렇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그 기여 봉사를 갖다 하게 되면은 또 반드시 이제 그게 돌아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다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촌 사랑 봉사단 그다음에 이제 고향 주부 모임, 농가 주부 모임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봉사 단체가 있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 사회 지도층 그러니까 더 많은 부를 가진 사람들, 더 많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자 이렇게 만든 단체입니다. 이제 기업에서 이제 그 CEO들 그런 분들이 이제 10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이제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갖다 하고 계신 분들 이제 3분 그 다음에 또 이제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신 분들 8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이제 농협이기 때문에요. 농협이기 때문에 이제 농업, 농촌과 이제 관련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영농철이 되면은 이제 지금은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은 농사를 갖다 못 짓는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영농철에는 이제 농촌 그 일손 돕기, 그 다음에 주거 환경이 좀 열악합니다. 농촌 지역이. 그래서 농촌 이제 뭐 벽지도 발라주고 이제 그 김장도 해주고 이제 겨울철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또 장판도 다시 이제 바꿔주는 이제 그런 주로 이제 농촌 지역에 대한 이제 봉사 활동이 이제 주 활동이 되겠습니다. 봉사라는 것은 받는 사람도 이제 즐겁지만은 이제 하는 사람들이 더 즐겁고 이제 희열을 느낀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들 그런 분들이 정말 취약계층에 대해서 봉사 활동을 이제 더 심도 있게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우리 이제 지역본부 단위를 이제 넘어서 이제 우리 시군지부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 지역 농협까지 이제 확산을 시켜가지고 정말 봉사라는 것이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갖다 미치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